네, 샷살롱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정말 불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리는 지금 날로 인상을 하고 있고, 지금 FOMC 결과, 이제 다음 달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0.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0.5, 그러니까, 그 낮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0.75, 0.75, 0.5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달러, 와, 오늘 달러 인덱스를 보니까 네, 100, 106, 180대가 넘었어요. 160, 180대요. 네, 180.66. 제가 아침에 본 게 180.66이었나요? 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08.66이었습니다. 108.66. 지난주만 해도 106.33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108.66으로 와, 날로 지금 달러 가치는 높아지고 있고요. 와,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IWM의 최종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저희 방송에 한번 네,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청취자분들이 귀가 번쩍 뜨였다고 우리 최 대표님 말씀 듣고. 네, 최 대표님은 부동산 또 금융 자산 관리와 투자 자문을 하고 있는 IWM의 대표십니다. 네, 어떡할까요? 내 자산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오늘은 네, 제가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네, 이제 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네, 두 번째 또 집을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또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내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절약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모두가 또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 때, 네, 그러면 어떤 양도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최근 5년 이내에 누적 2년을 살면 네, 그러면은 1인당 25만 불을 네. 공제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 내가 5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이 집이 네,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빼고 한 네, 25만 불의 차익이 생긴다 하면 네, 그거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로 그 안에서 최근 5년 동안 네. 누적으로 2년을 살면 그 25만 불을 안 번 걸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오, 네, 이런 방법이 괜찮죠? 있군요. 네. 합법적 합법적 절세네요. 절세요. 네네. 근데 이거를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50만 불까지. 그러니까 50만 예, 부부니까 불까지요. 1인당 25만 불 해서 네네. 그러면 50만 불이 뭐 지금 뭐 많이 올랐으니까 네. 100만 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만 불에 대해서는 안 번 걸로 쳐주니 네. 50만 불 정도의 그 수익에서 그대로 내가 그게 이제 net 인컴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와, 그럼 지금 50만 불짜리 집 사서 지금 100만 불이 되신 됐어요. 분들 근데 그 양도의 그 양도 양도 차익에 차익이 대한 50만 세금을 불 50만 불 있다면 있는데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그게 무슨 자격 요건이 있나요? 네. 자격 요건은 일단 내 집이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프라이머리 하우스. 네, 그러니까 나의 퍼스트 하우스가 되는 거죠. 퍼스트가 그리고 아니라 나의 온,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렇죠. 내가 집. 살고 네, 있는 집. 네, 퍼스트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없죠. 그 네, 다음에 그 집에서 최근, 그러니까 내가 팔기 네, 5년 어, 전까지, 예를 들어 지금 네, 2022년도예요. 네, 그러면 17년도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내가 2년 이상을 살았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네, 그 네, 2년이 뭐 누적으로 2년이기 때문에 네. 연속적인 2년일 필요는 없고요. 1년 살다가 세줬다가 다시 와서 1년 살아서 네, 그래도 최소한 괜찮아요. 2년 이상은 네, 살아야 맞아요. 돼요. 네, 자, 이제 이런 분이 네, 집을 이제 또 하나 이제 살려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투자용 나의 부동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렌트를 주고 싶고 네, 나는 이제 새로운 집을 사가지고 네,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아직 내 집을 살고 있는 집은 팔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내가 새로운 집을 이제 살면 그때부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프라이머리 하우스가 옮겨가니까 그렇죠. 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벌써 50만 불을 올랐는데 이 네, 집을 어떻게 내가 이제 절세를 할 수가 있을까 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50만 불을 안 번 걸로 쳐줄 수 있는 기회를 네, 내가 팔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 집을 살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네. 그때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요. 그 코퍼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네. 만들어가지고 네. 내가 그 코퍼레이션에다가 나의 집을 파는 거예요. 네. 합법적이에요. 네.
그러면 팔게 네. 되면은 네. 내 개인 내 집에서 네.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나는 내가 파는 시점이 100만 불에 판다 하면 네. 나는 이미 벌써 시세는 100만 불이 되어 있으니까 네. 팔았죠. 네. 그러면은 50만 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제를 받으니까는 나는 네. 텍스를 안 내도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간 그 집은 그때부터는 세금 베이스가 100만 불이 되지만 네. 물론 프로퍼티 텍스는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그 집을 내가 또 그 코퍼레이션이 팔 때 네. 내가 샀던 밸류가 100만 불이니 만약에 오르더라도 네. 뭐 110으로 오르든 120으로 오르든 네. 그 세금 베이스는 100만 불부터 시작을 다시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네. 네. 그러면요, 그 코퍼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뭐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그거는 뭐 간단하게 네. 미국에서는 법인 만들 수 그냥 있죠. 개인이 그냥 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그 프로퍼리 매니지먼트 컴퍼니처럼 그러니까 일종의 부동산 회사를 네, 내가 부동산 회사를 만드는 만드는 거네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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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이렇게 세금을 절약하는군요. 그거를 하지 않고 집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 프라이머리 하우스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시더라도 왜냐면 그 프라이머리 하우스 주소지를 옮기기 전에 네. 먼저 이거를 매매 행위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네.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요?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것도 이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네, 50만 불이니까 네, 네. 50만 불이 넘어가는 그까지는 괜찮은 네. 거죠. 네. 이건 세컨 하우스까지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에요. 집을 그 이제 우리가 점핑한다 그러죠. 네, 내가 계속 사는 계속 거. 사면, 이건 다 네. 괜찮아요. 뭐 죽을 때까지 네. 계속 내가 어떤 집을 샀어요. 네. 밸류가 올랐어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세컨 하우스를 샀어요. 네. 그 집을 내가 또 그 집에서도 몇 년 지나면은 네. 시세가 올라가지고 또 양도 차익이 생길 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도 마찬가지로 그 또- 집에서 내가 프라이머리 하우스니까 네. 이 제도를 활용하셔가지고 50만 불이 또 오르더라도 네. 또 세금 안 내는 수준까지 되면은 다시 네. 또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아. 하면은 양도 차익이 한 50만 불까지 되는 네. 부부에서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런데 나름 그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거라고 이거는 생각돼요. 그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네. 아시는 분들은 다 활용하시고요. 그렇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집을 많이 사죠. 네. 뭐 두 채, 네. 세 채 이렇게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시세가 오르면은 그 시세에 대한 또 그걸 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프라이머리 하우스에 한해서 네.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그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뭐 좋게 봐야겠죠. 이건 네. 좋은 것이고 네. 이 제도는 어차피 합리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네. 되고 있는 거니까 제가 활용하시면 되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네. 절세를 하는 방법을 네. 상속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나요? 네, 상속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네, 네. 커머셜이나 이제 네. 주로 커머셜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인베스먼트 활용하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텐더리움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 뭐 100만 불에 샀어요. 네, 네. 나중에 이걸 200만 불이 돼가지고 팔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시세 차익이 이제 100만 불이 되니 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 세금을 안 내고 200만 불에서 또 200만 불에 준하는 또 다른 건물을 사요. 또 또 구입하고 예, 그러면은 네. 이 세금이 이제 그 건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유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팔지 않고 계속 넘어가는 또 거예요. 네. 나중에 뭐 400만 불, 네. 그다음에 또 뭐 500만 불 점점 올라가면 네. 마지막에는 그 건물을 팔 때는 내야 될 세금이 생기지만은 네.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면은 네. 그 밀려 있던 네. 유예되었던 세금은 안 내시는 것이고. 다 면제되는 거예요. 네. 와. 그러면 이제 그때 네. 이제 자녀분이 그 이제 건물을 상속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자녀분도 물론 이제 상속세에 해당되는 거는 내야 되겠지만 네, 네.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녀분이 이거를 500만 불에 물려받았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 500만 불까지도 상속세를 안 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더 올렸죠. 더 올렸잖아요. 천만 불이 넘잖아요. 맞아요. 1200인가 1300인가 네. 그런데요. 그러면 네. 지금 적어도 500만 불, 1000만 불 되는 거는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상속세 안 내고요. 네. 그다음에 자녀분은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이 계속 텐더리움 익스체인지를 해온 거를 받아가지고 네. 부모님이 내셔야 되는 건 부모님이 이제 안 내시는 거고 네, 네. 자녀가 상속 받은 시점에서는 네. 그 시세의 시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뭐 700만 불짜리가 됐어요. 네. 그럼 700만 불의 자녀분은
그거를 받은 것이고 네. 나중에 자녀분이 이 건물을 팔았어요. 네. 팔아도 700만 불에 받아가지고 700만 불에 팔아버리면 네. 양도 차익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세금을 안 와, 내시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아유, 돈 있는 사람들은 참 네, 맞아요. 좋겠네요.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좀 활용하셔가지고 네,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이건 물론 나라에서 이렇게 네. 그 부동산 경기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네. 열심히 이제 투자도 많이 하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 내준 또 합법적인 절세 그 네. 제도이니까 네네.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네. 돈 번 사람들은 주로 뭐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네, 이제 이런 그 불로소득들, 네, 예를 네, 들어 맞아요. 부동산 수입이라든가 다른 자산 시장에서의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소비가 이렇게 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근로소득을 통해서 버는 것은 자산소득하고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걸 네. 포기하고 네. 부동산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꽤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이런 방식들이 안전할까요? 저는 좀 달래봐요. 그게 네. 뭐냐면 미국은 일단 자본주의 국가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노동가가 있고 이제 또 자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자본가로 될까? 그거는 그 처음부터 자본가로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 금수저. 네, 네, 네. 근데 내가 노동가 상황에서 네.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네. 그 버는 돈을 네. 잘 세이빙 하셔가지고 이 돈을 안전하고 그 좀 수익성이 괜찮은 데로 투자를 해요. 네. 그러면 나는 나대로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고 또 돈은 돈대로 돈을 벌고 같이 뛰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 혼자 계속 뛰어야 되는 것이고 노동으로 네, 네. 노동하면서도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면 어느 네. 순간부터 네. 내가 뛰는 속도보다 네. 이 돈이 일단 자본 쪽에서 만들어내는 그 수익이 네. 나를 추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까지는 나는 계속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나 이제 자본이 이 정도 됐으니 나 네. 노동 안 해도 돼. 네. 하지만은 나도 여전히 그 노동으로 뛸 때까지는 뛰다가 네. 어느 순간에 얘기한 네. 대로 자본이 이제 나를 추월할 때 네. 그때부터는 자본 쪽으로 더 가는 게 어, 낫죠. 아, 그렇군요. 사실 그 팬데믹 초기에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은 네. 거의 그때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음.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에는 뭐 돈 어디다 맡겨놔도 생기는 수익보다는 네. 이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굉장히 큽니다. 네. 뭐 100만 불에 대한 이자가 뭐 몇백 불 나오면은 네. 내가 노동을 통해서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뭐 몇천 불이라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요. 그것도 큰 네,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색해져 버린 게 그 팬데믹 말미에 뭐 네네. 부동산 가치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주식이 막 오르면서 네. 굉장히 이게 노동의 의미가 참 허무하게 무너지는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니야.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게 최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우리 최종혁 대표님은 부동산, 금융 자산 관리, 투자 자문까지 다 하시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돈을 버는 노동 연령에 있어서요. 네.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투자도 하고 어느 정도 자산 가치가 이를 뛰어넘으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산 네. 걸 하라. 근데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할까요? 돈을 벌어서 네. 일단 어느 정도 모여서 어떻게 투자를 할까요? 일단 네.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어디에다가 둘까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보통 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은요. 내가 돈이 어디로 들어갈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은행에다 일단 돈을 저금을 하세요. 네네. 그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주식 시장에다가 좀 이제 돈도 넣어볼까 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어느 정도의 좀 목돈이 좀 생기면은 부동산도 한번 사볼까 그렇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금융 상품에다가도 돈을 넣고 이제 하세요. 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냐면 일단은 내가 노동을 하고 있으면 네. 그래도 요것만 자본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돈은 좀 이제 분산을 시키는 게 가장 맞는 것이고요. 네. 최대한 은행에다 넣는 것보다는요. 네. 장기적으로 나한테 꾸준하게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지금 당장
찾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주식을 샀으면 네. 그거를 이렇게 트레이드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계속 묻어두시고 있어요. 예, 우량주 위주로 좀 사시고 네. 아니면은 내가 특별하게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 또는 네. 공부하고 싶고 네. 이 회사가 나는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넣으시는 것이지 네. 주식에다가 돈을 넣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네.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완전한 트레이더가 되면은 네. 그 일만 해야 되는 분들한테 맞는 얘기지. 네. 이 따로 노동을 하시면서 주식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또 그거를 사고 파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젠가는 그 돈을 다 잃으세요. 정말. 네. 그렇더라고요. 예. 주식은.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네. 주식에다가 돈을 넣으실 때는 그냥 내가 한번 샀으면 네.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하게 내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네. 주식. 네. 그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계속 네. 공부를 하고 네. 알고 나만의 내가 보는 어떤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네. 기준에 맞으면은 끝까지 네. 가는 것인데 네. 남의 얘기를 듣고 또는 뭐 뉴스를 보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돈을 팔고 이렇게 사고 하면은 네.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결국엔 오래 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돈 하시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동산은 최대한 내가 큰 돈을 모아야지만이 사겠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작은 시드머니만 있어도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또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제 우리 금융상품에다가 한 네. 달에 내가 500불이든 1000불이든 네. 계속 저축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네. 여러 네. 가지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는 네. 거기다 넣으면은 내가 이게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면은 네. 어느새 내가 넣은 금액에 뭐 한 배가 되는 네. 2배 정도가 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이신 분들이 와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적절 시기를 말씀해 주실 때 네. 뭐 지금의 금리, 부동산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시 말씀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네. 내가 과연 어느 정도 돈을 모아놨을 때 부동산에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부동산이 그 내가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그 집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다운페이를 제로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네. 뭐 우리 베테랑 론이라고 해가지고 VL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집값의 3%에서 5% 사이만 내도 살 수 있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FH론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20% 정도의 다운페이만 내면 네. 웬만하면은 그 론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20%의 다운페이만 준비한다면 나는 이제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 내가 여전히 그 페이먼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사셔야지. 네. 그냥 내가 집을 사가지고 따로 나야 다른 수입이 없이 네. 그냥 뭐 내가 이거 렌트 주면 되네. 그럼 네. 렌트에 나오는 그 수입만 가지고 몰기지를 내야 된다. 그러면 좀 위험하긴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으로 내가 이건 이제 투자는 아니잖아요. 네. 내 집을 사는 건 투자라고 아직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요. 네. 내 집을 사는 사람들의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렌트비를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은 그럼 렌트비를 낼 때 이 렌트비가 몰기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될까? 네. 내가 이 돈이면 몰기지로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그 시점을 내가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뭐 렌트비를 1,000불 내시는 분도 있고 2,000불 네. 내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럼 뭐 3,000불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정말 1,000불의 렌트비를 내는데 네. 내가 몰기지 1,000불 낼 수 있는 게일까? 그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계속 렌트해서 일단 돈을 모으신 게 낫고 네. 내가 만약에 3,000불 정도의 그 렌트비를 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3,000불 내고 있을 때 이걸 몰기지로 내면 네. 3,000불의 몰기지라고 하면은 대략 빌리는 금액이 한 40만 불에서 50만 불 정도 지금 이자율로 보면 네.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50만 불 정도로 하면은 그래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게 낫겠구나. 네. 내 3,000불을 매달 내느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50만 불 살 수 있는 플랜을 짜야죠. 아, 그렇군요. 네. 그 50만 불짜리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 3%의 다운페이로 살 수가 있다 하면 네. 그러면 3, 5, 15잖아요. 그렇죠. 그럼 15,000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럼 내가 그럼 15,000에서 한 뭐 2만 불 정도만 내가 일단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으면 네. 집을 살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세우는 되죠. 거죠. 네.
자, 최 대표님 끝으로 네. 요즘에 이제 그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또 이제 많은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실패했던 그 뒤늦은 후발주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네. 자산관리고 뭐 금융 자산관리고 뭐고 그냥 오늘 벌어서 다 쓰자. 그냥 네. 탕진잼으로 네, 네. 그냥 아유 다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들한테 아니에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투자와 네. 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네. 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은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모험심으로 내가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는 그냥 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확실할 때 정말 네. 이거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돈을 넣으면은 적어도 이거는 100% 확신이 차 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돈을 넣을 경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 이순신 장군 그 한산 대첩 한산대첩이요. 영화 나오잖아요. 네네. 왜 23전 23승이냐면 네. 이분은 질 것 같은 전쟁을 아예 안 나가신 거예요. 네. 그만큼 확실하게 정보와 자신감과 노력을 다 하셔가지고 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나가셔가지고 이긴 거란 승리한 말이에요. 거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네. 내가 될 것 같아 할 때 그때 해도 솔직히 잘 안 되는 게 네. 비즈니스인데 그렇죠. 근데 적어도 내가 연습과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넣을 때 그렇죠. 비즈니스이든 뭐 주식이든 네. 아니면 뭐 어떤 금융 어떤 상품이든 다 네. 그럴 때 확실하게 알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시면 다 됩니다. 네, 투자를 하셔야지 도박을 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운에 맡기면 그야말로 도박이죠. 네. 그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다 해서 다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면 안 되고 뭔가 네. 공부하고 준비해서 나의 자산을 잘 관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편하게 다. 하실 수 네. 있다. 네,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WM 부동산과 금융 자산관리 투자 자문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IWM의 최종혁 대표님과 오늘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최 대표님과 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213-908-3392, 213-908-339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와, 오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네.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종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